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흥미롭고 수수께끼가 가득한 행성 금성의 구름 아래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어둡고 음침한 행성의 대륙이나 해양에 대한 정보는 물론 거기에 숨겨진 수수께끼와 금성의 복잡한 지질사에 관해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게 좋아. 금성은 지구 이외에서 대기의 존재가 확인된 최초의 천체 중 하나입니다. 1761년 미하일 로모노소프가 새벽의 명성 금성의 일면 통과를 관측하고 있을 때 금성 디스크 주위로 기묘한 밝은 것을 발견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로모노소프는 당시 가설상의 존재였던 금성의 대기권으로 인해 태양광이 굴절되면서 이 고리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다른 과학자들이 조사를 진행하며 로모노소프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금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와 거의 같은 천문학적으로 지구와 많이 닮았다는 부분도 꽤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일은 금성의 대기가 존재했던 것과 맞물려 많은 작가들의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가들 사이에서는 금성은 뜨거운 지구라는 이미지가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금성에는 공룡들이 뛰어다니는 열대의 정글이 있고 가죽옷을 두른 섹시한 원주민 여성이 끔찍한 reptilian에게서 자신을 구해줄 지구인을 기다리고 있다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다만 인간과 같은 휴머노이드에게 있어서 금성은 조금 뜨겁다 정도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 과학자들은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훨씬 태양에 가깝기에 훨씬 많은 태양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산에 따르면 설령 금성의 지구와 비슷한 대기가 있다 하더라도 금성의 온도는 지구보다 40도에서 50도나 높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지구와 같은 생물은 추운 극지방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금성을 알면 알수록 공룡이나 미녀는 없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1940년 제3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독일 태생의 천문학자 루퍼트 와일트는 금성 대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양에 관한 당시의 최신 데이터를 이용해 금성의 표면 온도를 계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 100도를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우주 탐사기에 의한 조사에 의해 와일트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금성은 이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매우 짙은 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기압이 워낙 높기 때문에 표면에 인접한 하층 대기는 기체가 아니라 초임계유체라는 매우 짙은 안개와 끓는 액체의 중간과 같은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는 매우 짙은 구름이 끼어 있어 금성의 지표에서는 태양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 온도는 무려 467도에 이르렀습니다. 구름 아래엔 뭐가 있을까? 아까도 언급했듯이 금성은 항상 뜨거운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반적인 망원경으로는 표면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이더를 사용해 1992년까지 탐사선 마젤란이 새벽의 명성 금성의 지표를 거의 완전히 매핑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금성 표면의 나이는 불과 수억 년으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떠한 순환적 프로세스에 의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즉, 금성 표면에서는 정기적으로 많은 화산이 폭발하고 지표는 그 용암들로 채워집니다. 금성은 이렇게 여분의 열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성 표면에는 충돌 크레이터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화산에서 유래한 크레이터 등
다른 구조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금성 특유의 지형이 몇 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라크노이드, 거미집이라는 지형이 그렇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동심원 모양의 타원이 무수한 균열로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아라크노이드의 형성에는 수억 년 전에 화산 활동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덧붙여 금성에는 현재 활화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성에는 말라붙은 강바닥 같은 도랑이 많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과거 그곳에는 물이 아닌 용암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도랑은 길이 7,000km, 폭 3,000km에 이르는 바르티스 협곡입니다. 금성의 대부분은 균열이나 오래된 화산 폭발의 흔적이 가득한 곳으로 우물하고 불에 타오르는 용암의 황야입니다. 그러나 이 행성에는 과학자들이 대륙이나 육지라고 부르는 고지대가 몇 개 있습니다. 금성의 명소 대부분이 그렇듯 이곳에도 여성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대륙은 다양한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현재 금성에는 총 3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금성 최대의 대륙은 적도 부근에 있는 아프로디테 대륙입니다. 외형은 서쪽을 향한 정갈처럼 생겼으며 아프리카 대륙에 필적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대륙은 분화의 흔적으로 보이는 균열이나 어두운 영역으로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대륙에는 어부다 지역, 테티스 지역, 아틀라 지역이라는 3개의 큰 산지가 있습니다. 아틀라 지역은 세 자매 중 최소 면적이지만 표고는 최대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 곳이 마하트산입니다. 마하트산의 해발 고도는 금성의 평균 반경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8,800m입니다. 금성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며 가장 높은 화산이기도 합니다. 정상에는 직격 30km 정도의 크레이터가 있고 사면으로는 작은 크레이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레이터 중에는 분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면의 일부가 분화한 마하트산 안쪽으로 붕괴하며 생긴 것도 있습니다. 또한 아프로디테 대륙에는 아르테미스 코로나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화산에 의한 코로나 지형으로는 금성이 가장 크며 그 직경은 2,600km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분화가 일어날까요? 유럽의 강대국이나 몇몇 나라마저도 한 번에 짓눌릴 정도로 거대하고도 둥근 협곡이 남습니다. 상상하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또한 금성의 북극역에는 이슈타르 대륙이라는 작은 대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은 금성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 대륙에는 프레이아 산맥, 아크나 산맥, 다누 산맥 등 많은 산맥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해발 고도가 높으며 금성의 지표에서 유일한 남성명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맥스웰 산입니다. 맥스웰 산의 높이는 대략 11km입니다. 금성의 최고봉이자 화성의 거대한 산을 제외하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맥스웰 산의 정상은 금성 기준으로는 매우 추운 곳으로 기온은 약 380도입니다. 또한 이 산에서는 금성 표면에서 조금밖에 볼 수 없는 충돌 크레이터 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직경 100km 정도의 클레오파트라 크레이터가 그렇습니다. 이 크레이터의 크기는 지구상의 공룡을 멸종으로 몰아넣은 소행성이 남긴 칙술루브 크레이터와 맞먹습니다. 크레이터 형성의 원인이 어떤 천체였는지 차치하고 운석의 낙하는 괴멸적인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거대 지진과 용암류가 야기되면서 지역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금성의 세 번째 대륙은 라다 대륙입니다. 남극 부근에 있는 이 대륙은 금성에서 가장 작고 연구가 가장 진행되지 않은 대륙입니다. 또한 라다 대륙은 세 자매 중에서도 가장 고도가 낮은 대륙입니다. 라다 대륙에는 퀘트살 페트라토르 코로나라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화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콜로세움입니다.
크기로는 아르테미스 코로나에 못 미치지만 지름은 800km를 넘는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성의 다양한 명소와 신비로움에 얽힌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댓글이나 반응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같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